황대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이슈인가요? 요소수 대다수의 경유차에 꼭 넣어야 하는 필수 소모품이죠. 다 알죠. 뭐. 네네. 뭐 재작년에 있었던 요소수 부족 대란 때문에 아휴, 그때 생각하면 경유차 운행 안 하시는 분들도 이제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경유차 운전자들은 그때 너무 고생을 해서 요소수 얘기만 나와도 치가 떨린다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최근 중국 내 요소 가격이 급등하고 중국 당국이 비료용 요소 수출을 제한했다는 외신 보도가 있어서요. 제2의 요소수 사태가 또 일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정확히 어떤 상태인데요? 발단은 지난 7일 블룸버그 통신 기사인데요. 예. 관련 사정에 밝은 소식통의 말이라면서 중국 정부가 중국 대형 비료 생산업체 일부에 수출 중단을 지시했고 이미 이달 초부터 새로운 수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전한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중국 최대 요소 생산 수출업체인 중농그룹이 수출 선적을 줄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요. 이제 블룸버그는 이게 중국 정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도 동참하게 될 거다 이런 보도를 한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뿐 아니라 중국에서 요소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들은 뭐 난리가 당연히 났고요. 한국 정부가 외교 라인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뭐 중국 정부가 공식적인 비료용 요소 수출의 수출 통제 조처를 하진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한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그러면 블룸버그가 오버 때린 겁니까? 그런데 이제 중국 정부는 블룸버그의 보도에 대해서 직접 공식적으로 부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중국 내에서 요소 가격이 폭등한 거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요소 수출량이 급등하면서 내수 물량이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거기에 이제 가을 파종기가 되면서 비료용 요소 수요가 급등해서 이제 투기 현상까지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내 요소 가격이 한 40에서 50% 가량 올랐는데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수출 통제를 했다고 해도 뭐 근거가 없을 상황은 아니고 정부가 직접 뭐 수출 통제를 안 나섰다고 하더라도 수출 가격이 내수 가격보다 오히려 더 떨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기업들이 알아서 내수를 늘리기 위해 수출량을 줄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상황이 좀 심각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뭐 요소수를 자주 넣어야 하는 차량은 이제 거의 화물차나 버스 같은 상용차들인데요. 네. 재작년에 실제로 요소수가 없어서 생계인 차량 운행을 멈추거나 평소보다 10배 이상 가격을 주고 겨우 구에다 넣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정부는 이제 최근에 이제 국내에 60일 이상 사용분이 비축되어 있고 전국 97%의 주유소에 요소수 제거가 있다. 그러면서 불안을 잠재우려는 뭐 자료를 계속 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재작년 수준은 확실히 아니긴 한데 일부 온라인몰에서는 품절이 뜨거나 가격이 몇 배 이상 오르기도 했고요. 네. 주유소에 갔다가 허탕쳤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정부 발표하고 현장 상황이 다르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은 좀 그 뭐 불안심에 따른 사재기의 결과 혹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국내 수입사들은 당장 뭐 수입에 차질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요소수 이제 물량 자체도 꾸준히 내고 있다라고 하니까 물량의 문제는 아니긴 한데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재작년에 너무 고생했던 운전자나 각 기업들이 미리 사재기를 하는 게 좀 물량 부족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실제로 이제 국내 점유율 1위인 롯데 정밀화학은 자체 온라인 쇼핑몰에서 요소수를 일시적으로 판매 중단 조치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이거를 설명을 좀 들어보니까 한 명이 수백 통씩 주문하는 등 주문이 일시적으로 너무 많아서 예. 이걸 택배를 처리할 수가 없다 보니까 뭐 일시적으로 막은 거지 물량이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일부에서는 지역 도매상들이 가격 상승을 기대하면서 물량을 안 풀고 있어서 소매 주유소에서는 뭐 일시적이 품절되는 경우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는 큰 걱정 없으니까 안심해라라고 하지만 그걸 못 믿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뭐 재작년 대란 이후 정부가 재발 방지책들을 뭐 내놓긴 했는데 이게 완전하지는 좀 않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가장 기본적인 건 비축 물량을 늘리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정부 말대로 국내에 2개월치 정도가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등 한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수입선 다변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약간 좀 미흡합니다. 비료용 요소는 그나마 중동이나 동남아 국가의 비중이 좀 늘어났는데요. 정작 재작년 대란의 원인이었던 차량용 요소는 중국 의존도가 21년 83.4%에서 올해 90.2%로 오히려 심화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이 좀 요소수뿐만 아니라 특정 물자를 수출 제한하는 경우가 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제든 사태가 재발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남아 있는 겁니다. 아니 이럴 바에 그냥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그냥 확 국내에서 생산해 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뭐 요소가 사실 대단한 재료나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국내에서 생산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국내 생산하기엔 수지가 안 맞고 또 이제 환경 오염 우려가 있어서 국내에서 생산을 여태까지 포기했는데요. 네.
재작년 요소수 대란 때 전략적으로라도 어느 정도는 국내 생산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한참 나오다가 이제 위기를 넘기고 나니까 또 그런 논의가 쏙 좀 들어가게 항상 그렇죠. 항상. 된 것 같은데 근데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또 요소를 자체 생산하는 비중이 꽤 높습니다. 뭐 그래서 약간 이런 전략적 판단이 우리나라랑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에 집권 2년차 첫 국무회의를 열면서 네. 전 세계가 총성 없는 경제 전쟁을 한다면서 공급망 안보를 강조했는데요. 근데 뭐 요새 좀 다른 데 관심이 많이 있으셔서 그런지 이 공급망 안보를 강조한 것 치고는 뭐 잘 대안이 보이지 않고 근데 아니 요소수 문제에서도 뭐 뚜렷한 대책은 좀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고충이 있는 게 사실은 지금 이 문제가 불거져서 그렇지 네네. 말 그대로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인의 사태에 대비한다고 그걸 전부 다 국내 생산하는 것도 어떤 경제성이 원래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약간 난감한 부분이 있긴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빈도가 좀 높다면 이건 좀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성립이 될 수 있을 것 뭐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라도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죠. 황두영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